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경입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은,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면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뵙고. 직접 만나는 건 진짜 우리 몇 번 안 되지만, 우리 한 달에 몇 번씩 얼굴 볼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될 수 있도록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아, 나와주셨네요.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만 그런가? 눈이 소복하니 엄청 많이 내렸더라고요. 마지막 눈인가 싶기도 한데, 갑자기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동화 속 요정 같은 우리 예쁜 이혜은 선임연구원님이 짠 나타나서 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멋진 강의를 열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엄청 기대가 되고요. 인스타그램 강의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음, 정말 좋은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무슨 시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인사 소개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새로운 그냥 생활 속에 시가 저절로 나오시는지. 시 공부하셨나 봐요, 원장님. 네네. 자, 오늘 강사님은 이혜은 교육문화 디자이너라고 이름으로 교육으로 문화를 설계하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면 공부를 공부하다, 인지 글쓰기 프로그램, 창조적 발상을 위한 AQA 학업법, 문해력들 등등 자체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많이 오셨겠지만 어떤 분이 들으셔야 되면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해서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은 오늘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싶다. 그런 분이 꼭 오셔야 되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이예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스타그램과 오늘 주제가 나만의 트라이브십을 구축하라는 강의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마케팅 본질, 자신만이 확인한 색깔,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확실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위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이예응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후후. 방송국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 선임연구원이고, 우선 또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강의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자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막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기업 교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관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성인 교육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이제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게 좀 교육에 좀 미친 사람 같다 이 정도로 제 하루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교육에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대체 왜 그렇게까지 교육을 좋아하고 왜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 교육 때문에 이제 제 삶이 좀 바뀔 수 있었던 약간 계기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송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송탄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미군 부대, 저희 이제 미군 부대 있는 곳이고 이렇게 논밭이 있는 곳인데 사실 이곳이 굉장히 옛날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열악한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워낙 여기는 되게 뭐가 없고 이래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애들은 뭘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리고 치안도 그렇고, 실제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 졸업 못하는 애들도 꽤 많았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치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학교 다니다가 여자애들 중에 이게 막 미군 이런 것 때문에 막 졸업 못하고 막 이럴 정도로 치안이나 뭐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었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는 이제 IMF로 이제 아버지가 사업 부도가 나시면서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가 이제 혼자서 키우시는데 이제 급식실에서 다니시면서 이제 혼자 좀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독학을 해서 잘 운이 풀려서 네, 독학으로 사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내가 와 진짜 내가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 좋은 대학 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알게 된 것들이 뭐였냐면 어떤 공교육 저희가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어쨌든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난하지만 어쨌든 뭐 사교육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없어도 그게 뭐 엄청 귀하다고 생각을 그때는 못 했었는데 그 학교 쌤들이 이렇게 엄청 너가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엄청 큰 꿈을 가지고 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지만 어떤 스타일이셨냐면 그래도 나를 만났으면 너는 뭐 내가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수학은 무조건 잘 공부 잘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열정과 이런 좀 전문성이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냥 공교육에 쏟는 그 교사로서 어떤 교육으로서 뭔가 내가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 장래희망이 호떡 장수일 정도로 왜 그러냐면 먹어본 음식 중에 호떡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뭘 못 먹고 자빠가지고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정말 그런 좋은 교육.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맡은 어떤 누군가에게 교육을 맡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뭐 생각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네, 네, 호떡은 사랑이라는 말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아, 교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했던 직업도 사실은 이제 교육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쪽에 오면서 아이들을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입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었는데 이런 걸 가르치면서 또 이제 그 느끼게 됐던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제 사실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뭔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내가 다니는 기업이 교육 기업이야.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수학과학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가르치는 기업인데 이게 놀랍게도 그 기업 내에 원래 자체 교육 교수 프로그램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자료 공유해주고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하는데 뭔가 어떠한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잘하게 만드는 그 교수 능력은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의 능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왜 그러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 자체 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외부 교육을 사오거나 뭐 이제 외부 강사님들 이제 섭외해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때려보니까 근데 기업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없으면 너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육 기업이 그래도 좀 커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꼬꼬마 시절에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부분들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좀 어필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내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우리 회사 내에 그래서 그게 이제 컨택이 돼서 이제 3년 전에 그래서 먼저 10대 교육안에 이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대 교육 중에서도 이 교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사원이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 1번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브리핑하고 지금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제가 이제 가정 환경이 막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오히려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하면서 스스로 뭔가 약간 나름의 이제 성취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괜찮았었는데 오히려 관계 맺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스로 그냥 생각할 때 되게 생각에 오류도 많고 부정적인 심령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거기서 되게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고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정신과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것도 내가 스스로 어떤 뭔가 알아보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알아봤던 게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을 내가 바꾸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구나 이런 게 있었고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강의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 활동을 인지글쓰기로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인지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런 인지글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보통 글쓰기 강의면 글쓰기 강의인데, 앞에다가 이제 인지를 하나 붙여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도대체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이게 은근히 또 이렇게 계속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이거는 이제 인지글쓰기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올해 또 했던 게 이제 인지지표 능력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는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강의들 레퍼런스를 이제 좀 쭉 쌓아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강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이걸로 많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기관이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제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원래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성인들이 필요한 강의나 좋아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고 보통 수요가 있는 강의에 강사들이 거기에 관련한 거를 가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화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의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SNS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했던 이유랑 근데 그 인스타그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방법이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꼭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은 저기 인스타그램에 쓰이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초기인화나 약한 유대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내 갖고 있는 인프라에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독서를 좋아해. 만약에. 그리고 나는 독서에 관련한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독서와 관련해서 막 강의도 들어본 사람,
뭐 거기에 후기를 쓴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독서 강사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 어떤 키워드 하나에 뭔가 내가 어떤 게시물 같은 거에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서 뭐 팔로워를 맺는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을 계속 연결해줘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면 저희가 사실 어떠한 뭔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외부에 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내 고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이제 그냥 다 광고로 하고 막 마케팅을 하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를 툴을 만들기에는 인스타그램이 되게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보면 팔로워 수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이제 1000명 기준으로 보통 많이 힘들어하세요.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내가 저 팔로워를 1000명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뭐 그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 보는 사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팔로워 수는 6,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팔로워 수에 또 초반에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왜냐면 그냥 저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내가 콘텐츠 올렸을 때 100명이 보는 거랑 내 강의 관련해서 올렸을 때 내 강의 관련해서 뭔가 올렸는데 6천 명이 보는 거랑 효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이 팔로워 수랑도 상관이 없는 게 그 각 게시물마다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거기에 그 관심사를 따라서 추천 알고리즘이 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쪽으로 내가 관련 있는 내 강의에 대해서 뭔가를 올렸다? 그러면 그 강의 키워드를 보고 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어쨌든 추천이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숫자를 엄청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해서 올리기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년 동안에 이제 게으른 관계로 막 매일 올리진 못했지만 405개의 컨텐츠를 강의 관련해서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더니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인스타그램에서 좀 브랜딩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게 되게 편하신 가장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게 되게 간단하세요. 올릴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막 글도 써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처음 할 때 그 뭔가 꾸며놔야 될 것 같고 막 들어오면은 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저희가 많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웹이 기반이 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되게 간단하신 게 사진 한 장, 그리고 글 한 줄만 써도 그냥 콘텐츠 하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핸드폰으로 보고 보통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유입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시물 하나에도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뭐 누구 제외 뭐 673명이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673명이 흔적을 남긴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봐요. 그래서 보면은 뭐 7,000명, 8,000명 볼 때도 있고 뭐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제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강사다, 뭐 어떤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 강의나 내 강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그다음에 생각보다 저는 또 연락이 되게 신기하게 많이 왔던 게 기관에 계신 분들의 좀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스타그램도 이제 근데 맨 처음엔 진짜 10대, 20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했다면 지금은 한 4, 50대 분들도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제 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새로운 콘텐츠네? 우리 기관에서는 이제 매번 하던 것만 했었는데 이거는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몇 개 이렇게 또 컨텐츠가 쭉 쌓여 있으니까 이리저거 막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되게 편하게 이제 DM으로나 이런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 이렇다라는 것들 일단 말씀드리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SNS 맨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약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콘텐츠 만들고 이 콘텐츠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래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제 알려드리면 그럼 다른 분들이 이제 몇 분들이 좀 시작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럼 어떤 현상이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저는 그거를 그래서 본질하고 이제 스킬이 좀 바뀐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스타그램은 이제 방법적인 거, 그냥 되게 스킬적인 요소들이고 중요한 거는 그걸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로 나를 마케팅할 때 생기는 현상들인데 일단은 SNS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누군가가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 갑자기 확 압박감을 느껴요. 아, 맞다. 나 블로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얹히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시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그게 SNS나 이런 것들 또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매일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양질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지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나 그리고 이런 반응이 좀 없으실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어떠한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이런 SNS, 블로그 뭐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건 까먹고 이제 나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만의 그 SNS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되게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인스타그램 세대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페북도 되게 열심히 못했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막 이러면 뭔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잘 아니, 이렇게 맨날 애들 이렇게 소통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난 SNS 못하겠다고 막 이럴 정도로 원래 SNS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어떠한 이런 교육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에 관련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진심을 갖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누군가한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과 목표가 좀 뚜렷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다음은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명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그 SNS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몇 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처럼은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내가 뭔가 어떠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약간 노동처럼 그냥 의무감인 일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인스타를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어떤 콘텐츠나 사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강사입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쪼끔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제 많이 했던 게 어떤 강의 그냥 인지글쓰기 강의다. 그럼 "저 이 강의 합니다." 아니면 "강의 잘했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좀 많이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하게 됐고 그러면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꿈꾸는 것들이 어떤 건지 뭐 인제 하는 활동에서 인제 강의 제목이나 강의 후기를 적을 때에도 여기에 관련한 부분 우리가 이 강의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싶었는지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모든 과정이나 그때 받았던 후기에 대한 또 그 후기에 대한 후기처럼 인제 좀 하면서 좀 최대한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강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나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강의 관련한 거에서 좀 약간 진정성이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진짜 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남겨놓으면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뭐야? 생소해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쭉 남겨놓은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서 아,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마음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의 또 새로운 레퍼런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한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막 많진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짜 이해도가 높으신. 그래서 엄청 탄탄하게 그 제가 뭐 한다고만 해도 그냥 응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큰 그 강점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나랑 비슷한 관계, 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소통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뭔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갖고 온 개념이 트라이브십이에요. 이 트라이브십이 무슨 개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운데 이 부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혈연, 내가 태어나는 가족, 친척 이런 것들이 가장 제일 기본이고 아니면 학교 뭐라든지 아니면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부족이나 무리가 이제 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향성,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바라보고 있고 좋아하고 내가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지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브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실은 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름의 또 자신만의 또 이런 지향성을 쫓다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 지향성을 쫓다가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 친하고 뭐 저희가 지연, 학연 막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막 확 화끈하고 강한 연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우리만의 뭔가 정체성을 띠게 되는 그런 약간 순간부터는 약간씩 그 묘하게 더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나의 지향성이 뭔가를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런 SNS 시작했을 때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말 하거든요. 아, 오늘은 인스타그램 올릴 사진을 못 찍었어. 뭐, 어, 오늘 건질 게 없다. 맛있는 걸 먹든지 아니면 좋은 데를 가든지 뭔가 아니면은 좀 비싼 물건을 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뭔가 내가 SNS에다가 내 거를 뭔가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SNS에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어떤 걸 많이 느꼈었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이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쭉 남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저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여행도 막 해외여행 막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는데 다 이제 해외여행 가고 이제 진짜 좋은 물건도 많이 사고 음식도 잘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이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부터 시작을 해서 나랑 비슷한 그런 친구들 같은데도 막 다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막 대단한 사람들도 진짜 많고 나랑 비슷한 연배대인데 저런 거를 하고 있고 이미 이런 사람도 되게 많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좌절감도 들고 오히려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깎게 되는 오히려 약간 전 마이너스 효과를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어쨌든 운영을 하고 이걸 어느 정도 누군가가 보게 만들 거라면 그거는 해야겠다. 내 글이나 뭐 내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박탈감을 주는 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쪽으로 좀 했었냐면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떤 것들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후회했던 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막 사실 이제 이것저것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제 학생들을 제가 원래 가르칠 때 제가 8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8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화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질문을 하고 뭐 저는 이제 진짜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우울증 겪는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선생님이 수업 더 안 해주면은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까지도 막 새벽 3시까지 붙들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이제 8년 차 정도 되면서 이제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할 때 내가 좀 하, 그 질문이나 뭐나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살짝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 아이들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대학들을 다 뭐 여기 같은 아이는 뭐 디지스트부터 해서 다 보내봤었는데 이게 제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원래 얘기할 때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그 삶에서 네가 원하는 걸 하고 네 꿈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이때 합격날 여러 가지 합격증을 같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일 잘 간 친구들 거부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피드백 내용 받으면서 했던 그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음에도 오히려 그런 실패 경험이라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유를 하는 거를 저는 목표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뭔가 약간 좀 좋은 거를 그냥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나쁜 거는 나쁘거나 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약간 금기시되었다라는 그런 약간 암묵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라이브십이 더 강해졌던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맨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강의를 그래서 하겠다. 그때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천 명 이상 모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3천 명 이상 모였을 때, 근데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팔로워 수에 따라서 뭐 막 사람들이 잘 모이고 이러냐? 그렇지도 않고 반응이 많냐? 그렇지는 않은데 대신에 저렇게 지향성이 뚜렷한 사람들끼리 뭉쳐버리니까 제가 처음 그냥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평일 오전에 제가 잡은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막 공간 예약하고 뭐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20명쯤 오지 않을까 해서 진짜 딱 큰 데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근데 아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평일 오전 시간에 누가 오냐.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몰랐던 때라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다행히 그 20명을 거의 다 채웠던 게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트라이브, 이 사람들께서 이제 처음 이제 강의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와가지고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뭐 이제 좀 좋았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막 손으로 써서 주시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꼭 인스타그램이라는 꼭 그 매체를 통해서만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떠한 거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블로그라든지 내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꾸준하게 사실은 뭔가 간단하게라도 알리기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트라이브십이 저는 되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뭐 만들어진 강의 위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이런 나만의 컨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만든 걸 가지고 어떠한 트라이브십을 왜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왜 사실 고민을 했었냐면, 어, 제가 에듀테크 시장을 보니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미친 듯이 빨라요.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도 나와서 그 인류 역사상 어떠한 발명품과 어떠한 그 강력한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5일 만에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곳에 다 퍼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업마다 이제 기술에 대한 고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고문 역할을 하면 어느 정도 먹힐 정도로 되게 전문적이시고 엄청 해박한 분이셔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런 기능이 언제 가능할 것 같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지금 챗GPT 그런 거 같아서 너무 환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얘기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때 제가 여쭤봤던 그 기능들이 한 달 뒤에 이미 시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바뀌어가면서, 아, 이제 꼭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 일자리도 그렇고, 사실은 강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필요했던 강의들이 이제는 완전 색깔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혼자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한계선을 저희가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달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게 영향력 갖출 수 있는 나만의 뭔가 그런 트라이브십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소통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싶어 하면서도 엄청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느꼈던 게, 뭔가 내가 공감을 얻고 싶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느끼는 포인트가 좀 예전과는 진짜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H.O.T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냥 완전 영웅이나 아이돌 이상형인 뭔가를 정해놓고 이 사람에 대한 뭐 그냥 공통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하듯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소통이 되게 많았다면, 이제는 나에 대한 소통을 하고 싶은 막 욕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큰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커뮤니티라든지 뭔가 아니면 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거나 나에 대해서 꺼내볼 수 있거나 뭔가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람들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찾아봤던 거나 이런 그걸 이해했던 게 초개인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게 진짜 초가 저희 한국말로 했을 때는 그냥 진짜 진짜 슈퍼 최강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가 개인한데 진짜 슈퍼 울트라 캡숑 짱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경탄인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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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거 이상으로 사람들은 지금 개인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잘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너무 이단아처럼 이렇게 하거나, 또 이런 것도 싫고, 아니면 나를 또 너무 평균으로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평범해. 이것도 이제는 지금 싫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내가 소비를 하든 뭐를 하든 강의를 듣든 할 때도 그냥 이 강의가 좋아. 그러니까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이 강사랑 나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이 강사나 이런 강의를 하는 거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 이런 게 있어야만 가서 들을 거야. 뭐 이런 게 엄청 뚜렷해졌더라고. 제가 좀 그래서 좀 놀랬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옛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교육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맨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입시라는 관련한 키워드만 나와도 저 부산, 울산 사시는 분들 또 서울에 다 올라오셔서 입시 설명회 듣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사실 입시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뭐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입시 관련한 행사를 진행을 하면 거의 진짜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오셔가지고 막 진짜 정신없이 행사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 작년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전국에서 30명이 왔다는. 그 몇백 명 오고 막 이랬던, 많으면 1000명까지도 왔던 그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떠한 그런 관심사나 뭐나 이게 너무 이제 양질의 컨텐츠들이 이제 인터넷에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내 아이랑 그렇게 따는 거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 우리 아이 위해서 하는 시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확 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서 강의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 진짜 이제는 그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욕구까지 느낄 거를 예측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거를 맞추는 그 층을 형성을 해야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피부로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한 저희가 명분이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묶여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1순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회적 소속이나 이런 것들 집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오히려 되게 많아지고 오히려 나만의 뭔가 지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따로 해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욕구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고 같은 것도 봐도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고 공인돼 있고 되게 잘 나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하면 무조건 괜찮아. 이런 게 딱 잡혀 있는 사람들만 이제 사실 광고나 뭐 이런 것들에 나왔었다면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일반인이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본인만의 그 트라이브 팬층도 나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광고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가 광고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지라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유대 관계가 강해야만 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혈연, 지연, 학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뭔가 이게 붙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가야 돼. 뭐 이렇게 강력한 어떤 책임감, 압박감, 뭐 이런 강제성까지도 약간 살짝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가 엄청 탄탄하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많이 낳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한 연대가 아니라 약한 유대.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그런 모든 거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뭔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어떠한 그 압박감이나 뭐나 이런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자발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낳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더 확장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약한 유대를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면서 되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본인 컨텐츠를 생각보다 자기 하는 일 막 많은데 그걸 꾸준히 쌓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걸 계속 이제 못 하시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나 뭐나 이런 더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 중에 뭐 작가라든지 뭐 아니면 사업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이 본인 하는 어떤 레퍼런스를 쌓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도시창작자나 뭐 이런 서브적인 트라이브를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래서 각자 메인으로 이제 맺고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때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고 저희가 이제 같이 가지는 거에서 역할을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의 레퍼런스나 뭐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쌓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서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쌓이는 레퍼런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나름의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저 같은 경우는 가천대 그 명강사 과정을 또 수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 트라이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약한 유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젊은 층한테서 좀 많이 핫하게 나타나는 거긴 한데,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거를 지금 이미 예전부터 하셨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면 서로 누군가가 하시는 거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되게 양질의 교육과 막 또 그 서로 도와주시고 싶어서 막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지금까지 되고, 배울 게 그래서 그렇게 많았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더 앞으로 더 써니연구원으로서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한번 또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오늘 그 인스타그램을 꼭 운영해라.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거나 그냥 그런 필요성보다는 저는 더 본질적인. 그래서 본인만의 내가 뭔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맨 처음에는 본인의 지향성.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도 많은 컨텐츠나 뭐나 많은 강의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진짜 나만의 고유한 뭔가 차별성이 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무조건 포지셔닝을 이제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아무리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진짜 내가 잘해. 뭐 아니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나만의 걸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뭔가 지향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것을 자신만의 진짜 확실한 무기로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워낙 이제 진짜 초개인화. 본인 그 각자마다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평균을 벗어나면 되게 나빴던 그 시절. 옛날에는 너 왜 이렇게 특이해 하면은 그 굉장히 이런 그렇지만 욕이었는데 지금은 너 왜 이렇게 평범해 하면 이제 이게 욕인 거죠. 너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니? 왜 이렇게 눈에 안 튀어?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그러면 굉장히 나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하고 너무 반대예요. 그만큼 이제 본인은 본인만의 뭔가 약간 개인적인 색깔이나 뭔가 개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살려줘야 오히려 살아남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지향성에 맞는 그 초개인화에서도 맞출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SNS라든지 뭐라든지 약간 유대관계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진짜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그게 이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SNS? 사실 SNS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SNS를 다 하면 너무 좋은데 다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능력치가 아직 그렇게 되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해서 능력이 된다고 하시면 한번 다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한 컨텐츠 사진 하나, 글 하나 그것도 글도 아니고 문장 한두 개 그리고 그 정도만 해서 올려버리면 그냥 계속 그 관심사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알아서 알고리즘을 계속 연결해 주거든요. 플랫폼에서.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거라도 뭔가 하시고 싶거나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만 놓치지 않고 하시면은 충분히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진짜로 내가 어, 사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이런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고 하면은, 음, 되게 많이 불려다니고, 이 강사 하면 되게 유명해지고, 또 돈을 많이 받고, 이러면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런 사교육 없이 이제 대학을 갔었고, 실제로 대학교를 가서도 서울대 애들이 70에서 한 80%? 전 공대 출신인데 80%는 이미 거의 과학고등학교 애들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몇 프로는 이미 그 자사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오는 애들이 보통 한 과에 한두 명씩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과학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자사고 커리큘럼은 이미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워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서울대에 왔는데 이미 시작점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얘네한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교육 격차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이제 집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제 알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 대치나 막 이런 데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입시나 뭐 이런 대치 거기에 막 서울대 이런 거 플러스해서 그냥 막 하니까 한 달에 막 대학생인데도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머님들 특히 입시에 막 돈을 막 퍼부으실 때라서. 근데 저는 그게 워낙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되게 행복할 줄 알고, 이제 앞으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았었냐면, 그때 그 돈 그렇게 많이 주시는 분들 아이들이 또 대학을 나름 되게 잘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돈 많은 집 아이들을 또 대학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뭐 사회적인 의식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공교육에서 그 돈과 상관없이 끝까지 본인의 전문성이나 뭐나 이런 거 지키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성장을 했었는데 정작 나는 또 그런 거를 조장하는 쪽에서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돈만 벌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강사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내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그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 그냥 여러 가지 일은 되게 많이 하고, 나름 자리도 잡고 커리어도 잡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내 속이 되게 공허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떤 인스타그램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은 하되 진짜로 그 계속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본질에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제가 느꼈던 게 많은 컨텐츠를 올리거나 뭐 매일 막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컨텐츠도 막 바쁘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리고 이제 막 댓글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소통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남기시는데 잘 답장도 못 해요. 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서브적인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진짜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같이 서로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좀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이렇게 열심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강의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50대, 60대, 70대만 해도 사실 낯설거든요. SNS, 인스타그램 뭐 굉장히 어려운데 나만의 트라이브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지향성을 가져라. 차별성을 가져라. 지향성을 확실히 해라. 유대 관계가 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스킬보다 본질에 집중하라. 어려운 얘기지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귀한 강의 여기까지 해주셨고요. 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우리 강사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다는 동안에, 음, 그 동안에 이제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님께서 안내 공지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교육과정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 이번 주 토요일에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작성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순복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 교환 신청하시면 100장 이상이라고 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그대로 몽땅 다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 퍼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신청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과 평생회원만을 위한 시크릿 특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치수 교육기획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그다음에 평생회원이신 분들은 이날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그때 진행을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아직 평생회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기회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업그레이드하고 스토리텔링 잘하고 싶으신 분들, 특정 이슈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교수님께서 강사의 스타일이 강의를 결정한다라고 해서요. 강사 레벨업 특강으로 2월 26일 월요일 저녁 때 특강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명확하게 브랜딩하고 싶으신 분들, 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스타일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왜 강사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평소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PPT로 강의 습판 만들기. PPT 하면 우리 김승구 원장님이 저는 떠올라요. 여기 합류하기 전부터, 함께하기 전부터 PPT 하면은 김승구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습판 만들기 그 주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강의를 이제 함께 가보니까 정말로 그 PPT만 봐도 재밌어요. 딱 지루할 시점에 PPT가 정말로 포인트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 알려주실 수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에 재밌는 테크닉을 넣고 싶은 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에 저희가 계속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만의 특별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자는 다음 기수 운영 교수로 위촉이 되는 그런 브랜딩도 하실 수 있고, 또한 교수님이라는 그런 브랜딩을 하시면서 많이 이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 그리고 등록생 전원, 40에서 20만 원 장학금 감면 혜택이 또 있고요. 등록생 전원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꼭 아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서도 신청하셨다는 거 안 비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2월에도 교육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수석위원인 평생회원으로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회원으로 함께 하시면 네이버 인물 등록도 교육도 가능하시고 정규과정 무료 특강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2월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3월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냥 쏙 부러집니다. 네, 오늘 강의가 저도 인사균을 전혀 모르는 나도 정말 귀 쫑긋하고 들었는데 막 필기를 하시면서 집중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정동욱 수석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실 분 같아요. 네,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손 든 줄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는 이제 인스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솔깃했고요. 사실 하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양한 것을 다 올리고 싶어 하는 게 SNS 것 같은데요. 또 특히 또 오늘 인스타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만의 이렇게 가족을 만들다는 말씀에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고요. 저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이혜연 연구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저도 많은 팔로워를 한번 찾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기 열심히 하셔서 박길상 강사님, 이혜진 강사님, 정혜성 강사님 정말 열심히 많이 들어주셔서 소감 말씀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분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질문 사항이 있으시나 이게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없어요. 질문하실 것이 없으신가 봐요. 아마 강사님의 강의가 오늘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 이상으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김승보 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혜영 강사님, 또 우리 수경희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메일로 다 이렇게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한국 강사신문에서 이번에 스승을 발간하는 저기 강사 편람 그거 꼭들 신청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신청하셔서 등재돼서 인터뷰 기사도 올라가고 또 각 교육기관에 무료로 그 책이 배포가 되면 우리 강사의 이 집합체의 덩어리에 나도 낄 수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도 신청했고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단톡방에 교육 후기 또 그리고 소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일과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